어제 전자책을 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카페를 여러 군데 모련하는 거 올렸더니 거의 한 200분 정도가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질문 답변하면서 전자책을 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뭐 톡방이나 블로그나 후기 보내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무슨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월 매출이 이제 1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 이야기거든요. 이 블로그에도 글 올려놨는데 블로그 글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썼거든요. 저는 항상 6시쯤에 일어나는데 여러분도 일찍 일어나서 책을 잠깐 보시는 것도 되게 일상에 보탬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질문이 이거예요. 월 매출이 이제 100에서 150 정도 사이가 나오는데 소싱은 가구나 옷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죠. 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가구 같은 물건은 초보자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품이나 환불권이 많고요. 무게 책정이 안 돼요, 무게. 저는 뭐 침대도 팔아봤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팔아보면 소파도 팔아보고, 대리석 테이블부터 뭐 안 팔아본 게 없는데, 이거를 많이 팔아봐야 감이 잡히지, 이게 배송비 책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침대 같은 거 팔아봤을 때는 중국에서 여기 들어온 데만 32만 원, 뭐 35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또 배송비다 녹여야 되고 관부가세까지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제가 옷이 안 팔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옷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평상시 입는 옷들 있잖아요. 청바지, 뭐 티 이런 건 다 브랜드들도 많고 보세로 파는 것도 있고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옷을 팔겠다 싶으면 특별한 옷을 팔아야 됩니다. 특별한 옷, 작업복, 방진복, 뭐 우비, 뭐 이런 옷 있잖아요. 이런 걸 하셔야 되고 일반 잡화에서 신발을 파실 거면은 특수한 신발을 파셔야 돼요. 그게 구매된 소싱이에요. 안전화, 부츠, 뭐 바퀴 달린 운동화 있죠? 이거는 제가 많이 파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 그냥 적어드렸어요. 뭐 장화나 이런 것들한테 이제 배송비에도 5천 원이든 만 원이든 녹여가지고 이런 걸 파시는 게 장화도 요즘 낚시철이 다가오잖아요. 낚시 장화가 좀 팔립니다. 이런 걸 소싱을 하셔야지 백날 운동화 슬리퍼 진짜 팔아봐야 안 팔려요. 슬리퍼를 파셔도 지압 슬리퍼 이런 거를 파셔야 되는 거예요. 건강 슬리퍼. 보시면은 제가 올리면서도 저도 초보 때 그랬는데 지금도 초보예요. 저는 초보인데 제품 올리면서 이걸 누가 사냐 대체 이거 뭐 제대로 올리는 거 맞나 누가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리시는 게 차라리 더 팔린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거 살 텐데 왜 안 팔리지? 야가 아니고 아 이걸 누가 살까? 하는데 사는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엉뚱한 얘기인데 허경영을 토요일 날 하늘궁에 가서 만나려면 입장료가 10만 원이래요. 근데 수천 명이 가서 줄을 서서 입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입장비만 1, 2억이 나온대요. 저희는 항상 생각하잖아요. 먼 년놈들은 왜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냐. 그런데 세상은 저희 기준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뭐, 근데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또 이분이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유료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유료 강의를 들으셨는데 30만 원인지 얼마지 그 금액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유료 강의 들었는데 강의 내용이 30만 원에 온라인 중강의 들으셨다고 하네요. 근데 강의 내용이 닥치고 등록을 하라고 했대요. 닥치고 등록. 닥치고 등록하라고 하면서 투플렉스를 쓰라고 했답니다. 근데 투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재고 연동도 잘 되고 번역도 되고 뭐 수트레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인데 저도 2011년에 그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제품이 잘못됐다고 그 상품을 욕하는 프로그램을 욕하는 게 아니고 초보자가 닥등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면은 그걸 초보자가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냐고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많이 올리면은 그만큼 팔 확률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정확한 상품명을 가지고 물건을 올려서 판매할 확률이 더 높은 거지.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팔리면은
다 대량 갖다 때려 박으면 매출이 나오죠. 뭐 하라고 썸네일 바꿔가면서 반자동으로 씁니까? 그리고 지금 오픈마켓마다 다 상품속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G마켓 같은 경우, G옥션 이런 거는 개설하면 5,000개고요. 인터파크도 5,000개. 쿠팡은 5만 개에서 하도 대량이 많이 일어나니까 1만 개로 또 줄었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뭐 이것도 1만 개인데 스마트 스토어는 솔직히 오픈마켓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건 뭐 최저가 비교 사이트라고 봐도 무방한데, 오픈 저는 스마트 스토어 주문이 없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메프도 제한이 없었나 5만 개였는데 다음 주부터 1만 개로 제한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 오픈마켓에 올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된 썸네일을 가지고 상품명을 만들어서 오픈마켓에 올려야 돼요. 매출 한 3천, 4천까지는 노가다로 치면 잡부라고 그러죠. 여러 상품으로 매출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상 가려면 제 매출을 끌어나갈 효자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구도 제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부피가 작고 야외나 뭐 주로 집에서 안 보는 그런 가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람이 대충대충 사는 것 같아도 내 물건이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구나 그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물건이라면은 더 그렇게 집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나 뭐 거실 이런 데서 쓰는 가구에 흠집이나 스크래치가 나면은 용납이 안 돼요. 바로 반품 환불하고 전화 옵니다. 대신 이제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한 신발장이나 뭐 수납장, 뭐 베란다에서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검색하시면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은 어차피 사용하다 보면 흠집이 나기 마련이라 조금 뭐 스크래치 같은 거는 반품을 안 해요. 어차피 싸면 망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처음에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구 인테리어, 가구 인테리어에서 주방이나 뭐 수납 가구 이런 쪽을 보셔야 돼요. 침실 가구가 아니고 거실은 초보자 하긴 좀 힘듭니다. 주방 가구 보셔서 3차까지 가셔도 되고요. 초보자는 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뭐 안 가고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키워드를 쇼핑성으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경쟁력도 뭐 10 미만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올릴 거 많아요. 이런 거 정수기 받침대 이런 것도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 없으면 싱크대 이건 구비하고 좀 이런 거 냉장고 틈새장은 이건 제가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아직도 괜찮네요. 이거는 사이트에서 파시는 분들도 많고 많이 있긴 한데 워낙 또 디자인도 많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냉장고 틈새장. 지금 3월이죠. 4월 다가오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요. 5월부터. 물건 소싱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저희는 한두 달 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경쟁력도가 지금은 3이라고 만약에 3이라고 쳐도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 상품도 늘어나겠지만 뭐 고깃집 테이블, 그릇 장식장, 10인용식 이게 올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소싱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좋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